역시 중국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1.86%에 이어서 오늘 어제 고시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1.62% 위안화 다시 한번 평가 절하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신증권 성현주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위안화 평가 절하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 중국 이제 수출 증가율 둔화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에 따른 이제 수출 둔화 우려,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사실 이번 절하폭을 확대한 원인도 일부분 있고 특히 이제 사실 이틀 연속 1일 변동폭을 2% 가까이 이렇게 인하를 한 거는 거의 역대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는 좀 정치적 원인이 좀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즉 중국이 이제 연말에 IMF, SDR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원인 때문에 이제 환율 변동폭 확대에 좀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도 IMF가 중국 환율 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고시 환율이랑 현물 환율 괴리값이 확대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에서 이번에 이제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한 변동폭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과가 계속 속속 나오고 있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통화 전쟁에 계속 좀 돌입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일 것 같습니다. 당장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1,190원대 현재 넘어선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단기적으로 이게 중국도 지금 위안화 평가 절하를 계속 용인하게 되면 신용 통화 가치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도 결국에는 1,2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1,200원대 달러 환율 어느 정도 이전부터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속도 자체가 조금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인하 여지도 있고 지준율 인하 여지도 있는데 계속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 그리고 인민은행의 조치 좀 어떤 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중국이 그 위안화 가치 절하를 좀 확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통화 가치를 계속 약세로 갈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그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 이번에 특히 절하폭을 확대하게 되면 외환 보유액도 감소하게 되고 또 유출입도 유출도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조만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금리 인하도 한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계속 좀 전국 정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기준금리나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성현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얘기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